안녕하십니까. 15분 독후감. 오늘은 헌법에 비친 역사, 이화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지영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헌법이 여러 가지 항목별로다가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의견 차를 어떻게 조율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궁금했던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 딱 한 가지. 우리나라도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를 하다 보면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청문회는 사적이고 재판이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청문회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 제3공화국 때 청문회를 도입하면서 일종의 꼼수죠. 진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사적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말을 안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독재시대 산물입니다. 우리 청문회도 이제 그런 점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청문회 워터게이트 사건, 그 점이 만약에 재판 중이었다면 발언을 못한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책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 미국 30일 대법원 판결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연방 대법원에서 법률 조항을 위헌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된 거. 이 삼권 분립, 미국의 헌법은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을 최종 목표로다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위헌을 각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세 군데서 다 하는 것으로다가 암묵적으로다가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그 사건을 기화로 이제는 입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러한 위헌 심사하는 것으로다가 최종 묵인적 합의죠. 성문법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사하는 것은 미국 성문에 없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처음에 만드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총 기간이 11년이 걸렸는데, 미국이 처음에 영국과 독립했을 당시에는 각 주가 일종의 영국의 각 다른 식민지였었죠. 영국에서는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할을 해놨고, 처음엔 직접 총독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자치총독에서 이제는 세금 없이 대표 없다라는 것을 기치로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독립하고 나서 헌법을 만들 적에 워낙에 영국 의회의 어떤 행포에 시달렸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 권한에 대항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의회 권한이 어마무시했었나 봐요. 그래서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이론을 기치로 해가지고 대통령제를 하는데, 간선제죠. 간선제가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이 각 자치된 각 주별로 주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부의 기존의 그런 권력을 인정해서 대표성을 인구수 비례대로, 그것도 또 적은 주에서는 또 반대했기 때문에 상원, 하원, 상원은 무조건 주별로 2명씩 해서 상원을 구성하고, 하원은 인구수 대비대로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대통령 선거도 직선제가 아닌 그 똑같은 수의 의원수를 선거인단으로 기초로 해서 뽑는데 과반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하원에서 뽑는 거로다. 처음엔 또 뭐 상원에서 뽑는다고 하다가 그것도 많은 논란 끝에 하원에서 뽑는다고 하는 거로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처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2번 하고 그만두고 네 번째 대통령도 2번 하고 그만두었길래 암묵적으로다가 그렇게 2번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루즈벨트 대통령 때 사선을 하죠. 너무나도 경제적 위기, 전쟁의 위기 시대 리더십을 위해서 그 이후에 1957년도에 수정헌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2년만 임기로다 하는 거로다가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 여러 가지 조세권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예산 배정. 오바마 대통령 때인가요? 의회에서 추인을 안 해가지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추인을 안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제3공화국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겠죠. 물론 미국의 대통령제를 참조했지만 대통령제가 좀 더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조지영 교수님은 미국의 여러 가지 대통령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987년도 헌법은 독재적인 요소가 많고 완전한 민주주의에는 미흡하죠. 미국 대통령제도 처음에는 단임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항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얘기 들어가면 사법부는 종신제입니다. 대법관들이 그 점이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데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보수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명관자로부터 임명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종신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또 굉장히 우리는 임기제로 되어 있죠. 이 책은 또 특이하게도 미국의 재판관들과 판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의 수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수입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미국의 판사는 법조 1호나 경력직 15년 이상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봉 2억 이상, 그리고 일반 판사하고 대법관하고 월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관들이 서로의 어떤 그 서열이 없도록 월급도 이렇게 크게 차등해 두지 않고, 그러나 보통 미국도 변호사가 돈 더 많이 법니다. 그러나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은 법관보다는 낮고, 잘 나가는 변호사도 연봉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억 정도예요. 그래서 판사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억에서 대법관이 한 4억. 또 자세하게 생각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은 전관예우가 없다는 거예요. 전관예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젊은 사람을 판사로 고용해가지고 연봉은 인적 작네요. 연봉이 작은 것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관예우가 많이 판을 치죠. 전관예우 여기서도 써 있는데 그 전관예우 벌어들인 돈이 이게 상식적이냐? 이러한 법관 법 쪽이라든가 이러한 검찰 쪽에 이러한 전관예우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언뜻하기에도 불리한 점이 많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변호사들도 돈이 많이 벌던 일종의 뭐 1년에 연봉 뭐 10억 벌던 사람도 금액을 많이 낮춰가지고 나이 들어서 다시 판사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적절한 연봉, 이것이 미국 그 사법계에 정착된 현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법관에 대한 그 연봉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책정해야 되는 것을 이 교수님은 대안으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 일원화가 정착이 되고 전관예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미국이란 나라가 헌법을 만들어서 20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온 점이 이 책에서 다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헌법, 우리는 9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죠. 미국은 처음에 만들 적에 식민지의 영국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 영국의 많은 그 의회주의, 그 다음에 그 의회에 또 이렇게 방만한 운영,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대통령제의 상권분립, 몽테스키의 상권분립을 도입했다는 거. 그리고 저번 그 30일 판결에서도 남북전쟁이 있나죠. 그래서 남북전쟁이 도화선이 되는 것이 처음에 헌법을 제정할 적에 워낙에 그 노예제가 경제활동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흑인은 5명을 3명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으로다가 헌법에 집어넣어서 일종의 노예라는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노예에 준한다 라는 것으로 지내다가 1850년 넘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남과 북이 내전에 돌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판결이 대법원 판결 중 5가지 5점 판결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된 그런 판결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을 너무 느리게 한다 해가지고 오늘은 말을 좀 한번 빨리 해봤습니다. 말을 빨리 하니까 시간이 여유가 많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15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 부가적으로 이 책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헌법에 대한 헌법재판관들과 여러 가지 탄핵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특히나 행정수도, 수도 이전에 그 관수법 운운 이렇게 한다는데 미국에서도 그 성문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판결을 할 적에 관습적으로도 어떤 게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판결을 한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 탄압 시대에 고종이 그 마지막 여러 가지 독립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서울을 수도로 한 표현도 있고 또 다른 문서에서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그런 것까지 조사 안 하고 그냥 경국대전 들이밀면서 수도를 관수법이라고 한 것이 헌법재판관들이 너무 게을렀다 이런 표현도 하네요. 이분은 수도 서울을 지지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 헌법에 비친 역사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관련 여러 가지 영상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나머지 부가적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 내용과 이렇게 보완돼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